가기서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정말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네. 강세장의 전형을 보여준 날이죠. 네. 전일만 빼고는 보통 요즘에 좀 빠지다가도 다시 오르고 하는데 오늘은 가열차게 올랐습니다. 어떻게 오늘 좋으신 하루셨나요? 오늘 나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이 코스피가 2% 올랐는데 이 정도로 기쁘진 또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2%가 안 기쁘네요. 네. 네, 참 안타깝습니다. 뭐가 2% 부족한 듯. 네. 저는 어제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어제하고는 오늘 오전까지는 확실한 아웃퍼폼이었어요. 오늘은 확실하구나. 오늘은 확실하구나. 아, 드디어 내가 아각 선생 소리 한번 들어보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가 가는 길은 오르막이야. 내가 가는 길은 오르막인데 막 고속주행으로 옆에서 휑휑 가는 거예요. 야, 한두 종목 고속주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시장 전체가 너무 세게 움직여서. 그러나 다행인 점은 오늘 많은 분들이 다 즐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서는 700종목이 넘는 종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 계좌가 따뜻하지 않으신 분이 없다. 거의 다 올랐네요. 지금 예, 종목이면. 저희들이 얘기했던 강세장, 그것을 드디어 어떤 것인지 직접 맛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강세장 맛 어떠세요? 예, 그래서 코스피가 2% 올랐고 코스닥도 장 중에는 좀 하락 반전도 했었거든요. 네.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서 그랬었는데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77%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들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5천억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워낙 많이 샀잖아요. 그렇죠. 네, 몇 조를 샀으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6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600억 매수. 장 중에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네. 기관도 코스피에서는 3,0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570억 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거 있잖아요. 무슨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무슨 사이언스 뭐 이런 거 빼고는 거의 진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다 올랐어요. 네. 예. 그렇죠. 오늘 또 오늘 정말 깜짝 놀라게 이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올랐던 종목이 포스코 케미칼인데요. 네, 많이 올랐죠. 예, LG 화학의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의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얼티엄 셀즈는 이제 LG 화학과 GM이 50대 50 지분으로 설립한 배터리셀 합작 법인이고요. 미국 오하이오주에 공장을 건설 중이고 2조 7천억 원을 단기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네, 양산된 배터리셀은 GM에서 생산하는 얼티엄 전기차 플랫폼에 공급할 예정이고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포스코 케미칼과 고객사가 논의한 이 공급 물량의 최대치가 한 5조 원 규모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올해만 이제 광양 공장에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생산 규모를 연 4만 톤에서 6만 톤으로 확대를 하면 이제 23년에는 국내에서 한 연 10만 톤 정도 양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몇 번 포스코 케미칼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 매출액 규모를 23조까지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바 있었는데 수주까지 이렇게 잘 나와주네요. 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플랫폼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의 플랫폼 얼티엄 플랫폼, 네, 네, GM의 얼티엄 플랫폼. 그다음에 폭스바겐은 MEB, 그리고 현대차는 EGP. 네. 이런 플랫폼 얘기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하나의 섹터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우습게 들릴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전기차가 이제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생겼다 없어지고 이런 분위기가 계속됐는데 이제는 뭐냐면 설비 증설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플랫폼을 깔았다는 건 라인 하나를 전체를 전기차 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걸 어차피 이제 계속 가동하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대량 공급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단가도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이제 제로백 이제 3초짜리 이제 타보셔야죠. 3초요? 네. 저는 근데 굳이 그렇게 3초 필요 없지. 30초여도 뭐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돈만 안 내고 타면 되지. 자동차. 저 제로백 30초도 괜찮습니다. 참 젊은 사람이 결에 없네 정말. 이렇게 목 뒤로 꺾이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나 보죠. 뭐 차에는 욕심이 없어가지고. 네. 앞으로 20년, 15년 정도 지나면 저하고 이제 그 어떤 그 재정적인 순위 차이가 엄청나게 커지겠네요. 훨씬 앞서가서
그러시겠네요. 아 너무 아껴가지고. 그렇죠. 아끼시는 분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오죠. 네. 그렇죠. 버는 거 소용없어요. 절약의 미덕이죠. 네. 옛날 사고 방식. 나중에 많이 벌면 좀 쓰고 그래. 그럼요. 지금은 내가 대학로 그거 보내드릴 같이 갈 테니까요. 다음엔 대학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좋죠. 많이 버시면 알겠습니다. 안 쓸 것 같은데. 제가 대학로 앞에 있는 호떡 사드릴게요. 연극 보여주시면.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망 또 한국 전망이 네. 나왔습니다. JP모건에서 한국 코스피가 내년에 3,200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 최고 전망치가 대신증권의 3,000. 3,080입니다. 네. 네, 이거보다 높은 수치로 현재 수준에서 한 16%, 17% 음. 정도 더 오를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유를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강화되는 주주 환원 정책과 ESG 방침 강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개선이 될 것이다. 네. 두 번째는 현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한국 증시를 강세장으로 만들 것이다. 네. 이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다 알고 있는데 겁나서 말을 못하는 부분이지 이거 사실. 그렇죠. 맞아 이건 있어. 이런데 괜히 그 얘기했다 몰매 맞을까봐 말을 못하는 거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수혜가 한국 증시 성장까지 견인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선호업종이랑 종목 선호하는 종목들을 밝혔는데요. 선호업종은 반도체, 전기차, 5G. 뭐 지금 다 잘 나가고 있는데 5G만 조금 아직은 좀 5G는 우리나라 멈춰 있는 것 별로 같습니다. 크지 않은데. 네. 네, 그리고 선호 종목은 되게 많이 언급했는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카카오, SK텔레콤, 이마트, 현대차, 롯데케미칼, LG화학, 하나금융지주, CJ, 삼성화재. 그런데 특이하게 비선호 종목도 언급을 했어요. 비선호 종목. 네, 비선호 종목은 좀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중공업, 하나생명을 네. 언급을 했습니다. 네, JP모건의 의견입니다. 선호 종목은 하나만 하나요. 저도 저런 거는 10번이라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죠? 이거 뭐 코스피 순위 불렀나? 약간 이런 느낌 좀 근데 많이 사실은 이렇게 강세장에서는 또 이게 맞아. 그래서 저희가 강세장의 대형주를 말씀드렸던 건데 사실은 저평가 대형주를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그 IRP 고객분들한테 추천했던 저평가로 건설주가 있지 않습니까? 코덱스 건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전 이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줄은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오늘 수익률을 보고. 이게 이렇게 빨리 또 이 운빨인 거야 다. 그렇죠. 장관이 교체가 되면서 또 업사이드를 더했죠.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리 잘 지키면 때가 한 번씩 와요. 근데 제일 나쁜 게 자기 자리에 때가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목말라 이러면서 딴 데로 갔을 때 못 기다리고 못 기다리고 갔을 때 이럴 때 그럼 그거 안 된다니까. 죽이든 밥이든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아서 했던 선택이라면 버텨봐야죠.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한국의 그 리서치 센터들보다 딱 이 시점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현실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네, 그렇죠. 한국 리서치 센터들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회사 백두산 얘기했는데 처음에 백두산 얘기하니까 사람들 와 멋있는데 의미 있는데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했는데 이미 끝났어. 벌써 빨리 도달했죠. 네, 저희 올해 전망이었죠. 네. 올해 전망이었어요? 2774요? 네, 2774. 내년 전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망을 하지 뭐. 네, 올해 전망이었어요. 이제 곧 다시 모여서 다시 전망 한번 할 겁니다. 그죠? 이제 점점 대신증권 빼고는 다 틀리게 생겼어. 다들. 이제 연이어서 이제 올리는 전망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번에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올리고 났는데 올라가. 또 바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심상치 않으니까 리서치 센터들은 잘 감안해서 쓰셔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예. 참 어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애널리스트도. 저는 옛날에 그 마술사라든가 주술사들이 지금의 애널리스트 같은 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술사요? 옛날에 그 중세시대 마술사나 뭐 주술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마법 하시는 분들. 네. 그게 실제로 마법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미래 예측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왕권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건 별로 예측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잘 맞추려고 노력하면 빗나간다. 그냥 우직하게 가는 장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산중공업
이슈가 있는데요. 유상증자를 했잖아요. 네, 했죠. 근데 이제 기존 주주한테 유상증자를 했는데 실권주가 조금 나왔어요. 음흠. 이거에 대해서 청약을 했는데 일반 통합 경쟁률이 2,800대 1. 물론 물량이 굉장히 작아서 그렇긴 작으니까. 하지만 네. 그만큼 이제 많이 몰렸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통합 경쟁률도 107대 1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시장가가 14,500원이거든요. 네. 투자종업이. 근데 이제 신주 발행가가 9,980원이에요. 만 원도 안 돼요. 50%네. 네, 이 시장 가격을 유지한다면 50% 정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물론 조금 줄어드는 걸 감안을 해도 그래도 뭐 손실 보지는 그러니까 손실 보긴 힘들 것 같아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돈인데 그냥 달려들죠. 네, 사실 이거를 지금 청약을 할 게 아니라 신주인수권 상장되는 날 바로 질러서 샀어야 되거든요. 네. 아쉽습니다.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그렇죠? 얘기했었죠. 네. 두산 퓨어셀하고 며칠 차이로 신주인수권이 상장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두산 퓨어셀을 상장을 했을 때 제가 봤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시장가랑 발행가랑. 그래서 접었는데 며칠 뒤에 두산중공업이 또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청 차이가 컸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두산 퓨어셀처럼 뭐 별로 없겠지 이것도 네. 라고 생각하고 안 본 게 참 한이 됩니다. 올해 최악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너무 그렇죠. 아쉬워하지 말고 잘 되는 건 남들 박수 쳐주고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안 말려들어. 한번 말려들기 시작하면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네.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네, 이런 신주인수권 시장에서도 그래 기회가 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예, 신주인수권. 예.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려고 할 때 그 기존 주주들한테 신주인수권을 나눠줍니다.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적어놓은 건이죠. 그렇죠. 증서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 두산중공업을 예로 들면은 발행가가 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10,000원 주고 이 유상증자를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권리가 있는데 이걸 굳이 행사하고 싶지 않은 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유상증자 돈 없어서 유상증자 못 받아. 네. 이런 사람들. 참여 안 할래라는 분들은 신주인수권이 상장되는 날 시장에다 팔 수 있어요. 신주인수권. 나 안 받을 테니까 나 대신 받고 싶은 사람은 이거 사가세요. 네. 이런 그쵸. 거죠. 근데 그 시장에서 이제 그 물량을 사는 거죠. 간혹 이제 대주주나 뭐 주요 주주들의 대량 물량이 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돈이 그럴 없어서. 때는 엄청나게 싸게 확 호가가 떨어져서 거래가 되거든요. 물량이 많이 그런 거를 나오니까. 이제 주시면 좋은 기회가 한 번씩 나오는데 생각보다 아직은 시장이 조금 비효율적인지 이런 기회가 좀 많이 포착이 됩니다. 네, 이게 아무도 아직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고 결국 아비트라지 공간이 줄어들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주인수권이 이렇게 주식이 상장될 때 권리로 주어지는 신주인수권이 있습니다만 채권이 발행될 때 같이 붙어서 나오는 신주인수권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정해진 가격에 이렇게 채권을 발행하면서 거기 붙어서 딸려 나오는 건데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붙인 거죠. 이것도 따로 떼어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WR이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거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시장, 그런 시장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하이난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하이난. 중국의 하와이라고도 불리는데 네, 중국집 이름으로도 아주 유명한 하이난. 네. 여기에 6개월째 코로나 환자가 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10월달 방문자가 960만 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작년 10월보다 한 3%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외국인 방문객이 87% 급감했는데도 이 중국인이 많이 방문을 해서 전체 방문자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예, 이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올해 중국인이 해외 관광 대신 국내 여행으로 소비하는 돈이 180조 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하이난의 한 호텔 숙박료를 예를 들면요, 11월 달에는 한 151달러였거든요. 이게 전년 비싸다. 동기 대비 한 43% 오른 수치입니다. 네. 그리고 12월 들어서는 더 올라서 190달러. 네. 전년 대비 한 51%나 상승을 한 수치이고요. 네. 7월부터 10월까지 하이난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난이 7월부터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1,660만 원 수준으로 크게 올렸습니다. 이게 아마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고요. 네. 면세점 줄이 엄청나게 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어떤 한 관광객이 말을 하기로는 핸드백을 공짜로 나눠주는 줄 알았다. 그래서 1+1 행사 막 이렇게. 이 정도 돼야지 저렇게 줄 서지 아니면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참. 네, 중국에 이제 중국 국제여행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름은 여행사 같은데 사실은 면세점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가 아주 중국 그 면세점 시장을 거의 뭐 독점 수준으로 갖고 있는데
주가가 7월까지는 고점을 찍고 지금 뭐 횡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이 좀 긴축을 하는 것 같죠. 지금 네. 약간 그 대출이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딱 보니까 그 워낙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경제 상황도 좋고 그다음에 수출입도 전년 대비 지금 18년도 이후로 사상 전년 동기 대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인데 좀 브레이크를 약간 밟고 살짝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세게 밟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못 올라가. 이제 왜 중국 시장이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과도하게 올랐으니까 쉬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중국 친구들이 정책하는 애들이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 법을 가면 안 된다.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아. 우리보다 금융 앞서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앞서 나가서 걔네 거 다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러게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기 주식에 대해서 알고 싶고 금융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 중에 공무원 계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1대1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재테크 하려고 오는 거 말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서 정책 입안할 때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 오십시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사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화 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제목이 이제 1000만 관객은 다시 못 와도 1억 뷰 영화 시대는 열린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한국 영화 산업이 기획에서 투자, 제작, 배급, 상영, 그다음에 부가수익 창출까지 이렇게 밸류체인이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고요. 있죠. 영화 산업 종사자가 3만 명, 연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6조 원 수준의 아주 탄탄한 시장이었잖아요. 네, 계속 성장했었어요. 1년에 한 3.5% 정도인가 계속 성장하고 있었던. 그렇죠. 근데 이러한 영화 산업이 내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해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뉴스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워너브라더스가 이 매트릭스 4를 포함해서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17편을 모두 극장과 그다음에 OTT 서비스인 HBO Max에서 동시 개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HBO는 미국의 유선 방송이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해도 이런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가 극장을 완전히 대체할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그렇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집콕 현상 때문에 OTT 사용자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렇게 정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할리우드의 많은 작품들이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직행한 케이스들이 많은데요. 뭐 트롤, 뮬란, 원더우먼 1984,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뭐 사냥의 시간, 콜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요. 네, 프라이스워터 하우스쿠퍼스라는 컨설팅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기를 올해 전 세계 극장 수입 규모가 16조 원 한국 돈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66% 감소할 전망이다. OTT 서비스는 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을 전망을 했고요. 극장을 찾은 국내 관객 수가 2019년엔 2억 2,670만 명이었거든요. 그래 막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네, 5천만 명 국민이 한 4번 이상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최근 5년 동안 계속 이 2억 2천만 명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소폭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올해 이제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5,800만 명으로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4분의 1 토막. 네, 다 4번 이상, 4번, 5번씩 보다가 전 국민이 이제 한 번밖에 안 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코로나 이후에도 이 극장 산업이 다시 부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의 사설이었습니다. 전 일부 부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일부 부활에 그칠 것 같습니다. 다시 지금 CJCGV 주가도 많이 눌려 있거든요. 밑에서 놀고 있고 물론 CGV 같은 경우에는 뭐 터키에도 잘못 투자를 해서 뭐 연결로 손실도 너무 많이 잡히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터키에서 1등은 1등인데 환에서 깨져서 그래. 그렇죠. 환에서 많이 깨졌죠. 이게 투자를 잘못한 게 아니고 환을 예측 못한 거지. 그 유명한 터키 환. 네, 지금 뭐 리라 날라갔잖아요. 네, 날라가는 날라갔죠. 리라, 날리라. 네. 자, 그러면 여기 잠깐 토론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요거와 연관돼서 그럼 뭘 투자해야 돼? 좀 늦은 감이 있진 않나 싶은데요. 뭐 OTT 서비스 아닐까요? OTT 제일 먼저 서비스? 생각나는 게.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는 장사 안 되는데 오디오. AV 시스템 앤드 빔 프로젝트 관련 이렇게 집안에서 하는. 근데 한국에서는 안 돼. 아파트라서 막 울려. 밑에 층에서 뛰어 올라와요. 그 정도인가요? 네, 울려요. 안 돼요. 이 우퍼 달고 이러면 절대 안 돼. 해봤어. 안 돼서 제가 그래도 아파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밑에 집에서 뛰어와. 무슨 일 싸우시냐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게 될 거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러려면 그걸 제대로 갖추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빔 프로젝트는 요즘 뭐 수직 낙하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저거지 웨어러블 아주 좋은 웨어러블 이어폰 이어폰 돌비 사운드 되고 막 왔다 갔다 소리 왔다 갔다 하는 거 앞뒤로 갔다 하는 그런 게 다 효과적이 되는 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 디스플레이 수요도 많이 그렇지. 늘어나겠죠. 그냥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되고 그럼 음향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물리적으로 큰 거를 박을까? 스피커 뭐 몇백만 원짜리 박을까? 그렇게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막 몇십만 원에서 한 돈 백만 원 하는 이어폰을 사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식구들 이렇게 다 이어폰 끼고 이렇게 영화 같이 보고 있는 그리고 막 한 100인치짜리 텔레비전에 그런 상상. 제가 꿈꾸는 집입니다. 그러세요? 네,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하도 좋아해서 내가 돈 많이 벌면 집에다 영화관처럼 이렇게 꾸며놓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거든요. 차에 대한 욕심 없는데 그런 영화, 욕심 네. 또 그런 욕심이 있네요. 네, 그렇군요. 그거에 차보다 돈은 안 들어요. 다행이네요. 네, 남자들이 폐가망신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차, 오디오, 옛날에는 카메라 이런 걸로 남자들이 폐가망신하더라고요. 오디오도 막 몇 천만 원짜리. 그 금줄 있어, 금줄 막 이렇게 방 하나에 막 1억 5천씩 이렇게 꾸미고 막 이런 거. 그거 좋아하면 황당하지. 자동차에도 몇 천만 원씩 때려 박아. 그렇죠. 차 500만 원인데 오디오 시스템 5천만 원 막 이런다니까.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라서. 네. 그건 이거 잘 보는. 가까이 왔네요. LCD 100인치는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100인치까지는 아직 좀 그렇고요. 한 80인치 정도면 아주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올해 수익률도 좋은데 뭘 또 그렇게 한번 쓰시지. 네. 쓸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한번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절대 쓸 사람이 아니야. 네, 그래서 영화 산업이 저는 극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뭐 코로나 이후에도 저는 뭐 극장을 많이 가고 싶긴 한데 과연 전 국민이 다시 4번 5번씩 다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로 열리면 연극 4번 5번 이상 갑시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네. 댓글로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 네. 과연 안지원은 퇴근하고 직장 상사인 각도기와 연극을 보러 가고 싶을까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네. 근데 뭐 언뜻 보면은 뭐 직장 상사와 가는 게 부담될 수 있다는 의견은 인정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이 연극이 좋아서 가고 싶다. 저는 부지점장님도 편하고 워낙 편하게 참. 해주시니까 다른 분이면 제가 뭐 연극이든 영화든 부지점장 하는 거 보니까 벌써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각도기님. 내가 사실은 군대 있을 때만 해도 내가 꼽창이었거든. 우리 때는 그걸 꼽창이라 아주 나쁜 선배를 꼽창이라고 불렀어. 네. 근데 내가 제대할 때 그 싸늘한 반응을 보고 내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너무 싫어했어 후배들이 나를. 많이 가르치셨나 봐요. 그러니까 입으로 갈군. 때리진 않는데 입으로 갈군 스타일이거든. 네. 제일 싫잖아. 차라리 때려라. 뭐 하는 거냐. 막. 그래서 그렇게 안 살기로 그때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모습은 지금은 전혀 보이시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되게 코로나가 너무 공손한 것 같다. 벌써 뭔가 눌리고 있어. 그래요? 자, 빨리 다음 네. 네. 예, 다음으로 이제 내일은 이제 12월 달 마지막 올해 마지막인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안타에서 나온 리포트를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네. 시장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만 종목 단에는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 11월 만기 이후에 연기금과 금융투자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합한 값에 10배를 곱한 것. 그러니까 10배를 곱한 거는 이제 선물이기 때문에 10배 승수를 곱한 거고요. 이게 평균 거래량의 30%가 넘는 종목을 추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량 대비 좀 포지션이 많다 싶은 종목들을 추린 거죠. 이게 이제 다만 하방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들이 일진머티리얼즈, LG전자,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요거는 이제 만기 때 하락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니 그동안 조심해라. 무게를 많이 실었다. 비중이 그쵸. 많아졌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으로 영향을 끼칠 만한 거는 이마트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어떤 분께서 오셔서 이거 이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 물어보시는 걸 보고 대비는 뭘 해? 그냥 개인 투자자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맞춰?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그때 이 최근에서 가장 크게 많이 빠지고 박살났던 적이 MSCI 그 발표 날이었잖아요. 네. 리밸런스 네. 제 조정 있었을 네.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 우리 그래도 막 이랬었는데 지금 지나가 보면 뭔가요? 별거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 하나하나에 다 대응해서 다 맞추려고 욕심이야.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입니다. 이 시장에선 욕심이 그러니까 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다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 제가 그러잖아요. 꼭 잘해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같은 날 그 불효자식들 막 옆에 깔아놓고 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효자 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투자라는 건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똘똘한 애들만 잘 키워 그렇게 하려면은 저기 이렇게 혼자 따로 살으셔야지. 그러니까 이거 보실 일도 없어.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 돈만 갖고 그냥 계속 운영하시는 분들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오히려 내가 이 기업을 투자했는데 마음이 편안해.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내 욕심이 채워져서 기분이 좋아 이게 아니고 난 이 주식을 샀으니 시장이 어떻게 되든지 내 마음이 편안해. 오히려 이게 개인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내일 만약에 진짜로 많이 빠졌다. 그러면은 이게 이 리밸런싱 수급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지. 라는 걸 인지는 하고 그렇지. 더 살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그렇지. 네, 역시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 나침반은 나이대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한 30대 후반쯤 가면 한국의 이름 최근에 제가 요즘에 미국 월가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 한번 쭉 다 읽어봤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채원 부사장님 이제 나가시면서 옛날에 영화로 왔었는데 조금 오히려 약간 쓸쓸한 퇴장이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찹찹하고 안타까웠었는데 스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9년도에 스타가 나왔었죠. 그렇죠. 99년도 최고 스타 누군지 아세요? 98년, 99년? 유명한 사람이 금융계에서. 그 에세플러스 강방청 회장이니까. 조금 더 있어. 좀 더 써봐. 큰 증권사. 네, 모르는구나. 어디죠? 그때 미래에셋의 박현주. 예. 네, 그분이 그때 이제 98, 99년 스타로 등극을 했었죠. 음. 박현주 뮤추얼 펀드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증시 각도기 TV의 나침반이 한번 그렇게 돼보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저는 옆에 꼽사리 한번 저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고. 요즘 들어서 저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행기를 태워주셔가지고 잘 나가버릴 것 같습니다. 좀 잘하라고 그러는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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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대에 부응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거의 30분 오늘 가까이 했네요. 오늘 역대 최고치 아닙니까? 네. 네, 역대 최고치라 즐거워서 많은 분들이 즐겁잖아 오늘. 네. 오늘 파티 날이었어. 네. 그렇죠. 물론 저는 파티 흥미로 밀렸습니다만. 네. 파티는 네. 그러면 내일 즐기시는 걸로 하시고. 네, 제가 내일은 아주 건방지게 한번 또 나오기로 했어. 네, 이러고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할 거야 나는 내일. 분명히 내가 보여줄게 내일. 네. 그렇게 되길 희망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